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수많은 그런 무장 세력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상시 조기 경보하기 위해서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거 우리도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드랍을 했던데, 이스라엘 하는 거 보니까 다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대만 인근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와 중국군 정찰기, 감청 정찰기들이 도그 파이팅을 했습니다. 그걸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적의 미사일과 로켓 공격을 조기 탐지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장거리 감시 비행선을 띄운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이런 종류의 기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최신 미사일과 로켓, 드론, 극초음속 무기 등을 원거리에서 조기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를 장착한 대형 비행선을 북부 국경 지역에 띄울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현지 일간 하레츠가 현지 시각 11월 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북부 지역에 스카이듀 시스템으로 명명된 레이더 장착 비행선이 띄워질 예정이며, 이는 시리아와 요르단 등 북부 지역에서 날아오는 이란과 헤즈볼라 등의 적들의 첨단 무기들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다 라고 전했습니다. 스카이듀 시스템은 이스라엘과 미국 미사일 방어국이 수년간 합자 사업 형태로 개발해온 조기 경보 기구인데요. 거대한 비행선에 고성능 레이더를 얹어서 수십 킬로미터 고도에 띄워놓고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장거리 조기 경보 임무를 수행하는 하늘의 레이더 기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모셰 파텔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기구 국장은 스카이듀 시스템은 최근 몇 달간 여러 테스트를 수행하며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고, 저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은 물론 드론, 로켓, 탄도탄,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행선을 이용한 미사일 조기 경보는 지상 배치 레이더가 갖는 지구 공면 효과로 인해서 탐지거리 제약에서 벗어나 사각지대 없는 상시 감시 능력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어서 최근 중국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는 우리 군도 비용 대 효과가 뛰어난 이런 조기경보 비행선 획득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우리가 감시 자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 해병대의 K9 자주포의 반격탄이 엉뚱한 데로 날아갔다, 이런 반성 때문에 우리가 감시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도 비행선 사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것들 점철돼서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드롭했는데, 이걸 미국도 2015년에 제일렌즈라는 사업으로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미국이 접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너무나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돼서 미국 접었고, 이걸 이제 그 제일렌즈의 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할게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중국도 이런 비행선을, 조기경보 비행선을 만들어서 따렌, 요동반도 끝자락에 따렌 상공에다 띄워놨습니다. 왜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시대니까 이런 것들이 확 저공으로 활공 비행체들이 파고들면 이게 뭐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레이더의 조기경보가 잘 안 되니까 아예 비행선을 띄워서 계속 쳐다보고 있겠다. 아주 고고도에 띄워서 쳐다보고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에만 쑥 지나면 바로 이제 베이징 타격하는 거니까 그 베이징으로 날아오는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서 따렌 상공에 비행선을 지금 중국은 띄워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북부 지역에 이제 시리아하고 국경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띄우겠다라는 건데, 왜 이걸 하냐? 뭐 이 그림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지상 배치 레이더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적의 미사일이 딱 떠도 초계는 안 보입니다. 지구 수평선, 지평선 이런 거는 35km 정도 넘어가면 안 보이거든요. 지구가 둥그니까. 그래서 어느 좀 멀리 있는 곳에서 발사하는 적의 무기는 수백 킬로미터 올라와야 거리에 따라서 그래야 보입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탐지할 수 있으면 대응 시간이 아주 길어지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요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 이런 식으로 탐지를 할 수 있는 게 지상 배치 레이더인데, 이 비행선을 하늘에 띄워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사각지대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탐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북부 지역의 시리아 지역, 그리고 북동부 지역의 요르단 지역 이런 데서 하마스나 또는 뭐 헤즈볼라나 이런 무장 조직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서 이 비행선을 지금 이제 전력 배치를 하는데, 우리는 마찬가지죠. 중국의 위협, 그리고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서해 하나 동해 하나 이런 식으로 딱 띄워가지고 항상 고고도에서 북한을 완전히 그냥 매일매일 24시간 바라보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이거 대단히 비싸진 않아요. 단지 이제 가격 조정 잘해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주 긴박한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정찰기와 대만 인근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가 마치 근접 공중전, 도그 파이팅을 하듯 뒤엉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만 방공 식별구역 침범과 무력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2일 대만 인근 해상 하늘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찰기가 뒤엉키는 초유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복수의 항적 정보 추적 오신트 정보통들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 해군 EP-3E 에이리즈-2 전자 정찰기와 광둥성 방면에서 날아와 대만 방공 식별구역으로 진입한 중국 공군의 Y-8G 전자정찰기가 대만 까오슝 서쪽의 약 200여 킬로미터 거리에서 뒤엉킨 항적이 식별되었습니다. 뒤엉킨 이 기체들은 미 해군의 EP-3 기체번호 159893 기체와 중국 공군의 Y-8G 기체번호 30518 기체인데요. 이들은 민간 여객기도 이용하는 항로 중간에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같은 공역에서 움직이며 대단히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식별되었습니다. EP-3E는 미 해군의 주력 해상 초기기였던 P-3C를 개조해 전자정찰기로 만든 기종으로 2001년 4월 1일 중국 하이난다오 일대를 정찰하던 중에 중국 공군 J-8 전투기와 충돌한 뒤에 불시착해서 유명해진 기종이고, Y-8G는 중국판 C-130으로 불리는 Y-8에 전자정찰 장비를 탑재한 정찰기로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수시로 침범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종입니다. 이들 정찰기의 대치는 최근 대만 문제를 놓고 전쟁설까지 돌며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는데요. 점차 격화되고 있는 이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합성한 사진인데요. 여기가 미 해군의 EP-3E 전자정찰기입니다. 보시다시피 P-3C 초계기하고 똑같이 생겼죠. 여기다가 이제 정찰 장비를 집어넣은 건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감청하는 정찰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Y8 수송기를 개조한 Y8 전자정찰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쉽게 말하면 감청하는 정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만섬 남서쪽 지역, 그러니까 둥샤군도하고의 사이 정도 되는 그 상공인데, 여기에서 엉켜버렸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된 거, 이게 이제 미국의 EP-3E 정찰기죠. EP-3E 정찰기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국의 Y-8G 정찰기가 깡동성 중국 쪽에서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뒤엉켜 버렸습니다. 부딪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고도를 보니까 이 두 기체의 고도가 똑같은 상공에 있었는데 고도가 3,500피트, 1,000m 정도, 딱 1km 차이 나는데 하늘에서 1km는 진짜 바로 옆입니다. 똑같은 상공에서 1km 밑으로 중국 비행기가 지나가고 미국 비행기가 그 위로 지나가고. 근데 이렇게 캡처됐을 때가 1km 차이지, 아니면 더 붙었을 수도 있죠. 미국이 이제 피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1km로 벌어졌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미국을 아마도 밀어내기 하려 한 것이 아니냐. 왜냐? 지금 여기가 미 해군 정찰기인 EP-3 감청 정찰기죠. 미 공군의 정찰기인 RC-135W 리벳 조인트 감청 정찰기죠. 그리고 또 미 공군이 운용하는 MQ-4 해상 정찰기, 무인 정찰기죠. 트리톤. 그것까지 지금 와서 감청하고 감시하고 하니까, 야, 나가. 그럼 미국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냐? 지금 중국이 연일 대만을 공격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특히 이 아래에 있는 둥샤군도를 언제 점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둥샤군도를 중국이 점령해버리면 이걸 쫓아내기는 힘들어요. 점령하기 전에 점령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미국도 전력을 투사해서 중국의 동향을 살피는데, 중국이 아주 밀어내 해서
정찰기를 보내서 여기에 이제 전투기를 보내서 밀어내게 하면 입장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낮은 단계의 도발을 중국이 한 겁니다. 좀 높은 단계의 도발을 하려면 전투기를 보내서 화력 조사 레이더, 바로 그냥 미사일 발사 레이더를 조사를 딱 해버리는 이 상황이 가장 이제 높은 단계의 도발이고, 여기에서 더 한 칸 나가면 미사일 발사하면 이제 전쟁인 것이고, 그런데 정찰기 보내서 도그 파이팅. 이야, 정말 뭐 부딪히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고 있다. 그런데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또 서쪽에 유럽 지역에 흑해 지역에서도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 흑해 그리고 중동 그리고 이 동아시아 이 지역에서 미국이 여러 국가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계속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어딘가에서는 정말로 스파크가 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정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